여러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낚이신 거예요. 팔뚝살을 없애준다는 영상은 죄다 찾아서 다 봤습니다. 많은 영상들에서 보시는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팔 젓기 같은 동작들은 절대 팔뚝살이 빠질 수 없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동작들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건데 죄다 거짓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팔뚝살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팔뚝살을 제거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 한 동작만 딱 배워가시면 여러분들의 팔뚝살은 전부 다 제거가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힙박사 제이킹입니다. 이런 거 하면 팔뚝살이 빠지나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운동 해보신 적? 이런 운동 하면은 팔뚝살이 이제 빠진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팔뚝살,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팔뚝살을 제거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담컨대 이 영상은 팔뚝살을 빼준다는 영상 중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그런 영상이 될 거고요. 제가 영상을 다 봤는데 이 영상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팔뚝살 없애준다는 영상들은 거의 사기니까 그런 영상 보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제 채널 정주행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증되어 있지 않고 근거도 없고 또 자기의 직관 같은 것들에 편향돼서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은 적어도 저는 아니니까 저를 믿고 제 운동 정보를 구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운동 채널을 제대로 찾아오신 거고요. 여러분들 올 한 해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3,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전달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좀 적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팔뚝살을 없애준다는 영상은 죄다 찾아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죄다 거짓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비포 애프터 사진까지 있던데 그걸 보면서 11년차 트레이너인 제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었나? 내가 틀렸나? 새로운 뭔가 근거들이 생겼나? 하고 제가 저를 의심하고 많은 문헌들을 다시 찾아보게 만들 정도였으니까 컨텐츠라는 거에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또 한 번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근거 중심적이고 제가 직접 지도하고 경험해본 결과물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할 거고요. 팔뚝살을 빼는 방법, 운동 방법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정주행 하시고 여러분들의 팔뚝살을 없애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목차는요, 일단 첫 번째로 팔뚝살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팔뚝살, 겨드랑이살, 부유방 이런 부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심리적인 부분일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요인들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팔뚝살을 제거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팔뚝살을 뺄 수 있는 운동. 오늘 한 가지 동작, 좀 복합적이고 어려운 동작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요거 한 동작만 딱 배워가시면 여러분들의 팔뚝살은 전부 다 제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 동작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뚝살, 부유방, 겨드랑이살 이런 지방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유전적인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요. 호르몬이나 체지방률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이 지배적으로 이런 팔뚝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람마다 지방이 쌓이는 부위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보통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사람은 배에 지방이 쉽게 쌓이고 어떤 사람은 팔뚝에 지방이 쉽게 쌓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나 엉덩이 쪽에 지방이 쉽게 쌓이는 등 서로 유전적으로 지방이 쌓이는 부위나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많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들의 체형을 보면은 좀 닮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유전적으로 특정 부위에 부모님의 지방이 많으신 경우에 이러한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전체적인 체지방률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히 전체적인 체지방률이 높아지면 팔뚝이나 겨드랑이, 가슴 옆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지방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는 지방을 쌓아놓고 저장하는 능력이 굉장히 더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지방률 자체가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팔뚝이나 겨드랑이 같은 부분에 지방이 훨씬 더 높게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의 영향인데요.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는 여성 호르몬은 주로 허벅지, 엉덩이, 팔뚝, 겨드랑이 같은 곳에 지방을 더 많이 쌓이게끔 만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코르티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복부 쪽에 지방이 많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문제인데요.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체지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때문에 특정 부위에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때문에도 특정 부위에 지방이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방 축적의 주요 원인인 이 단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 같은 것들이 당연히 지방을 더 많이 축적되게 하고요. 근육량이 적고 활동량이 적으면 당연히 또 지방이 많이 축적되니까 운동량이 적으신 분들도 당연히 특정 부위에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나 안 좋은 자세들은 겨드랑이 살이나 부유방 등이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할 시에도 성장 호르몬이나 아니면 식욕을 좀 감소시켜주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지방 증가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부유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유선 조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방이 정말 쌓인 것인지 아니면 유선 조직인 것인지 잘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적 요인이나 체중 증가, 호르몬 변화, 아니면 임신이나 수유 경험 등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방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하거나 체지방을 감소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전신에 대한 체지방을 감소시켜야 되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항상 병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부합하는 운동 동작은 이따 마지막쯤에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운동 동작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팔뚝살 제거에 관한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1년 동안 트레이너 하면서 알고 있었던 기존의 사실들이 지금도 통용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혹시나 바뀌지 않았는지 제가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피면서 정보들을 조금 다시 요약을 해봤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방 감량은 전신적으로 일어나고요. 어떤 한 부위만 빠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에 관련한 팔뚝이 지방이 살이 빠진다. 이런 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소리고요. 특정 부위에만 살이 빠지는 거를 국소 지방 감량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특정 부위를 운동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체지방이 감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낚이신 거예요. 지방은 운동할 때 에너지로 전환돼서 사용되지만 특정 부위에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서 에너지원으로 동원됩니다. 즉, 지방은 몸 전체에서 빠지고 어디서부터 먼저 빠질지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호르몬, 자세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팔뚝 운동을 한다고 해서 팔뚝살만 선택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련된 연구 문헌들을 몇 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3년에 일어난 연구에서 한쪽 다리만 운동하는 실험을 했는데 한쪽 다리만 운동을 하고 운동하지 않은 다리의 지방 감소량이 결국 비슷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2007년도에도 비슷한 연구인데 복부 운동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복부 운동을 해도 배 지방이 더 특별히 줄어들지 않았음을 정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 운동은 근육을 좀 키우고 탄탄해질 수는 있지만 지방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그 부위에만 태우진 않습니다. 태우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을 태우려면 전신적인 칼로리 소모가 일어나야 되고 그와 동시에 근력도 같이 써주면 굉장히 체지방의 감소와 더불어서 팔뚝살도 좀 빠지는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효과적으로 팔뚝살을 빼기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해서 전신적인 체지방 감소를 이뤄내야 되고 우리가 빼고자 하는 팔뚝에 관련된 이두나 삼두 같은 팔 근육을 같이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서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를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신에 지방을 잘 태우면서
삼두에도 힘이 들어가고 상체에도 힘이 들어가고 또 제가 힙박사잖아요. 힙도 굉장히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멀티 동작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작의 이름은 악마와 같은 동작이라고 해서 데빌 프레스라는 동작입니다. 네, 오늘 주제인 팔뚝살, 여러분들이 팔뚝살을 빼려고 하실 때 가장 좋은 운동 동작은 단연코 이 동작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영상들에서 보시는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팔 젓기 같은 동작들은 절대 팔뚝살이 빠질 수 없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동작들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영상에서도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한 동작을 한다고 해서 그 부위만 체지방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운동을 하시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실 텐데, 그 시간에 이 영상 제대로 한번 보시고 이 동작 한번 5번이든 10번이든 짧게나마 좀 따라 해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과학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한 부위의 체지방이 효과적으로 감소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유튜브를 접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동작이 여러분들이 전신의 체지방을 감량하거나 또 팔뚝살을 빼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 동작일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먼저 이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작의 이름은 악마의 밀기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데빌 프레스라는 동작입니다. 크로스핏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은 원래 덤벨을 이용해서 하시는 건데, 덤벨을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자세가 잘 안 나오신다고 하시면 맨몸으로 그냥 해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운동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동작은 정말 제가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체도 많이 쓰고 또 엉덩이, 저희 힙도 굉장히 많이 쓰고 코어도 많이 쓰고 그리고 상체 근력도 굉장히 강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 동작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 동작은 칼로리 소모가 굉장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루에 10개 내지 30개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만 해보시면 여러분들 체지방 빠지고 라인 좋아지는 거 눈에 띄게 보일 겁니다. 이 동작은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버피라는 동작을 하고 일어나서 덤벨을 힙힌지 자세로 뒤로 당겼다가 힙 드라이브 하면서 머리로 양손으로 뽑아 올리는 그런 동작이 될 것 같습니다. 동작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추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동작을 맨몸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맨몸으로 보여드릴 건데, 특히 초보자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을 시도하시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운동의 패턴 자체, 움직임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덤벨을 들고 하신다고 하시면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영상을 통해서 맨몸으로 연습을 해보고 괜찮으시면 가벼운 물병 2개만 가지고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게 가볍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덤벨을 구입하시거나 헬스장에 가서 이 동작을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힙힌지 자세를 해주신 다음에 손을 바닥에 짚으시고 다리를 벌리면서 웨이브 타듯이 내려가 주십니다. 가슴을 바닥에 댔다가 그냥 밀어서 푸시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푸시업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구부렸다가 펴면서 반동을 이용해서 밀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대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을 짚고 다리를 손과 최대한 가까운데 짚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도 허리가 너무 구부러지면 안 되고 최대한 허리를 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서주시면 됩니다. 서면서 손을 다리 사이로 넣었다가 엉덩이를 피면서 만세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쉬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병 2개를 들고 가볍게 바닥에 내려놨다가 버피하고 밀어서 다리 짚고 물병을 짚으신 다음에 당겼다가 머리 위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덤벨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마찬가지로 바닥에 먼저 짚어주시고, 덤벨을 가지고 하실 때는 내가 내려가서 가슴이 바닥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덤벨 간격이 너무 좁으시면 안 돼요. 살짝 넓게 만들어 주시고 다리 벌리면서 버피, 그리고
푸시업, 다리 당겨주고 덤벨을 다리 사이로 당길 거예요. 당겼다가 엉덩이를 펴면서 팔을 구부렸다가 그대로 펴주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도 몸과 가깝게 바닥, 버피, 힙 드라이브, 오버드 자세. 그래서 오늘은 데빌 프레스라는 동작을 알려드렸고요. 이 동작은 하체, 힙, 코어, 상체까지 전부 다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이고, 또 동작이 조금 어려운 만큼 굉장히 많은 유산소성, 칼로리를 굉장히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데빌 프레스 하루에 20개 내지 30개씩만 꾸준히 하셔도 여러분들 정말로 근력도 좋아지고 호르몬도 좋아지고 수면도 잘 취할 수 있고 팔뚝살도 빠지고 몸매도 좀 탄탄해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지만 국소 부위에만 체지방을 빼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많은 과학적 근거들에서 밝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 낚이지 마시고 제 채널 정주행 하시고 좋은 운동 동작들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꾸준히 운동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팔뚝살, 부유방, 겨드랑이살 이런 거 사실 걱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제 영상들 많이 찾아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작 하나하나 더 세심하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월 4,9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PT를 받는 것만큼 디테일하게 한 동작 한 동작 배워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에 가입되시면 저의 어떤 사적인 소통도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들도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힙박사 제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